부엌 쪽에서 엄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부터 시작된 기침이었다. 한번 시작되면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나는 보리차를 따르다가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물러난 자리에는 습한 열기만이 맴돌았다. 아침부터 벽지에는 눅눅한 냄새가 밴 채 거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선풍기 단추를 강풍으로 눌렀다. 먼지 낀 망 사이로 기계음은 덜덜거리며 새어나왔고 날개는 안간힘을 쓰며 더운 공기를 휘저었다. 선풍기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잠깐 들뜨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그 사이에도 엄마의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처음 들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수돗물 소리 사이로 낮고 건조한 소리가 끼어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부엌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밥을 드시는 동안에도 두어 번 나왔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다. 물을 마시면 된다고 하셨다. 얼음 없는 물은 미지근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커튼은 바람 한 점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창밖의 감나무 잎도 꼼짝하지 않았다. 1995년의 여름은 이렇게 숨을 참으며 버티는 계절이었다.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한번 시작된 기침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낡은 벽면을 타고 거칠게 울렸다. 엄마는 개수대 앞에 서서 무 하나를 씻고 계셨다. 수돗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기침 소리와 겹쳐졌다. 물을 씻는 소리, 물을 도마에 내려놓는 소리, 다시 수도꼭지를 여는 소리. 부엌은 그 소리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찬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기침약이라도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었다. 찬장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부엌의 공기를 갈랐다. 찬장 안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먼저 났다. 찬장 구석 사기 그릇들 뒤편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플라스틱 구급함이 보였다. 연두색 플라스틱이 세월에 발에어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 상자를 내렸다. 손목에 묵직한 무게가 전해졌다. 상자 옆면에는 빨간 십자가 모양이 찍혀 있었다. 빨간색도 많이 발해 있었다. 이 구급함이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어릴 때도 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훅 끼쳐오는 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쓴 가루약 향기였다. 맨 위에는 뚜껑의 붉은 칠이 반쯤 벗겨진 동그란 호랑이 연고 통이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에 굳어버린 연고는 이미 형체를 알 수 없었다. 그 밑으로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약봉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봉투마다 적힌 날짜는 이미 10년 전의 시간을 가리켰다. 찬장 안쪽에는 세월의 냄새가 습하게 고여 있었다. 나는 약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 모서리가 터져 하얀 가루약이 내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렸다. 손가락 끝에 남은 가루는 희고 고왔다.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쪽도 마찬가지였다. 봉투 안에서는 알갱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봉투를 흔들어 보았다. 가루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모양이었다.
엄마, 이건 뭐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잖아. 엄마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길게 기침을 토해내셨다. 수돗물 소리가 멈췄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찬장 앞에 주저앉았다. 봉투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빛바랜 숫자들이 가득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봉투를 한 움큼 집어 쓰레기 봉투 안에 털어 넣었다. 그때 엄마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오셨다. 엄마의 시선은 내가 든 쓰레기 봉투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걸 왜 버려? 아직 멀쩡한데.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기가 차서 약봉투에 적힌 흐릿한 제조일자를 엄마 코앞에 들이댔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이거 먹고 병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 엄마는 대답 없이 내 손에 있는 호랑이 연고통을 낚아채셨다. 그러고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쑥 밀어 넣으셨다. 너희들 키울 땐 이런 거 귀에서 아껴 썼어. 귀한 줄을 몰라. 그 말은 부엌 안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엄마는 다시 몸을 돌려 개수대 쪽으로 향하셨다. 굽은 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가냘파 보였다. 수돗물 소리가 다시 났다. 나는 약봉지들을 손에 쥔 채 찬장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선풍기가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바람은 약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다. 찬장 안쪽 선반에 남아있는 약봉투들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호랑이 연고 자리에는 동그란 자국만 남아 있었다. 참기름 병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엄마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되받아치지도 않으셨다. 그냥 연고통을 챙겨서 돌아서셨다. 자식이 뭐라 해도 본인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처음 안 것이 아니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발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아직 약봉투들이 들어있었다. 당장 버릴 생각이 사라졌다. 구급함 안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약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날짜는 제각각이었지만 글씨체는 모두 같았다. 엄마의 손으로 적은 글씨였다. 어떤 봉투에는 이름 옆에 작게 별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별표 옆에 작게 급할 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구급함 아래쪽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 안에는 깨알 같은 숫자가 가득 적혀 있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다. 페이지마다 날짜 옆에 아이들 약값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었다. 수첩 한쪽 귀퉁이에는 무언가 적었다가 지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눌러 지웠지만 희미하게 숫자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구급함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더 나왔다. 나는 그 유리병을 흔들어 보았다. 병 안에서 마른 대추들은 부딪히며 덜그럭 소리를 냈다. 약국에서 산 것이 아니었다. 시장통 어딘가에서 누군가 몸에 좋다고 했을 것이다. 엄마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셨을 것이다. 칼질 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유리병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다. 선풍기 날개 소리만 부엌 안을 채웠다.
먼지 섞인 바람은 수첩의 모서리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다. 식탁 위에 늘어놓은 약봉투들은 조용히 거기 있었다. 바람은 또 한 번 지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나갔다. 빨랫줄에 걸린 빨래를 손으로 집어보았다. 아직 덜 말라 있었다.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번에 끊이지 않고 여러 번 이어졌다. 나는 베란다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부엌 의자에 앉아 계셨다. 한 손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리고 계셨다. 나는 물 한 컵을 들고 엄마 쪽으로 갔다. 엄마는 잠시 기침을 멈추시고 컵을 받아 드셨다. 한 모금 드시고 내려놓으셨다. 괜찮다는 말씀은 없으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나는 다시 구급함 앞에 앉았다. 내 기억은 오래된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는 방 한구석에서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다. 바닥에 깔린 요는 땀으로 축축했다. 천장에 백열전구 불빛이 눈에 따갑게 들어왔다. 엄마는 머리맡에 앉아 찬물에 적신 수건을 내 이마에 연신 갈아주셨다. 차가운 수건은 이마에 닿을 때마다 뜨거운 열기를 잠시 물러나게 했다.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엄마는 소리 없이 대야 쪽으로 가서 다시 적셔오셨다. 대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물소리가 작게 났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었다. 방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나무 창틀이 삐걱이는 소리도 들렸다. 방 안은 그 소리들과 엄마의 숨소리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엄마가 꺼내 드신 것이 바로 이 작은 연고통이었다. 뚜껑을 열자 화한 냄새가 방 안으로 번져나갔다. 엄마는 연고를 손바닥에 조금 덜어 내 가슴과 등을 천천히 문질러 주셨다. 손바닥의 온기가 연고 냄새와 함께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거 바르면 낫는다. 금방 낫는다. 엄마는 중얼거리시며 연고를 계속 발라주셨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엄마의 손길이 등 위를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방 밖의 바람 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시절 우리 집에는 해열제 한 알이 귀했다. 엄마는 약국 앞에서 한 번쯤 발을 멈추셨을 것이다. 약국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밝은 형광등 불빛과 가지런히 놓인 약 상자들. 엄마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뿐이었을 것이다. 얼마가 있었는지, 얼마가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도 엄마는 그 연고 통 하나를 사셨다. 그리고 그것을 찬장 맨 위 칸에 올려두셨다. 아이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꺼내 드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도, 엄마는 그 연고가 무슨 병이든 낫게 해준다고 믿으셨을 것이다. 아니면 연고를 바르는 손길 자체가 약이라는 걸 아셨던 것일지도 모른다. 연고가 다 굳어버린 뒤에도 뚜껑을 닫고 구급함 안에 넣어두셨다. 새로운 연고를 사고 나서도 낡은 통을 버리지 않으셨다. 찬장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두셨을 뿐이었다. 겨울밤마다 그 통은 거기 있었다. 더운 여름에도, 연탄 연기 맡던 가을에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약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늘어놓은 봉투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1985년 8월, 88년 6월. 날짜들이 오래된 사진처럼 거기 놓여 있었다.
엄마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리를 바꾸지도 않으셨다. 처음 넣어두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다. 구급함 안에, 찬장 안에. 엄마는 약을 버리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의 자신을 버리지 못하신 것이었다. 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았던 약봉지 몇 개를 슬그머니 꺼내 찬장 선반 위에 다시 올려두었다. 봉투 하나를 집어 선반에 세워보았다. 혼자서는 기대지 않으면 서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구급함 뚜껑에 기대어 세웠다.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동네 어귀에 새로 생긴 현대식 약국으로 들어섰다. 약국 안은 환한 형광등 아래 반듯한 약 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바깥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해열제와 소화제, 감기약을 골랐다. 유통기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직 몇 년이나 남아 있었다. 엄마의 거친 손등에 발라드릴 부드러운 연고도 하나 집어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약국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담벼락 아래로 채송화가 피어 있었다. 노란 것과 분홍 것, 흰 것이 섞여서 담 아래를 채우고 있었다. 아침에 거길 지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다. 봉투를 다른 손으로 바꿔주었다. 집 쪽에서 저녁 된장 냄새가 흘러왔다. 엄마는 기침을 하시면서도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다. 골목을 걸으며 천천히 생각했다. 아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너희들 키울 땐 이런 거 귀에서 아껴 썼어. 귀한 줄을 몰라. 나는 그 말에 기가 차서 제조일자를 들이댔지만 엄마는 나를 설득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 오래된 기억에서 나온 말씀이었다. 골목 끝에서 집의 처마가 보였다. 기와 위로 뉘엿뉘엿 기우는 해가 주황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고쳐 잡고 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서니 엄마는 여전히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다. 나는 부엌 쪽에 서서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얀 앞치마가 허리 뒤에서 묶여 있었고 어깨는 조금 구부정했다. 오른손에 국자를 쥐고 냄비를 젓고 계셨다. 국자가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들렸다. 된장 냄새가 더 진하게 부엌 안으로 퍼졌다. 찬장 문을 열어 사온 약 상자들을 제일 잘 보이는 선반에 가지런히 놓았다. 해열제를 왼쪽에, 소화제를 가운데, 감기약을 오른쪽에 세웠다. 유통기한이 넉넉하고 상표가 선명한 것들이었다. 새 약들이 줄지어 서자 찬장 안이 한결 환해졌다. 식탁 위에 연고 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꺼내두신 것이었다. 새 약 상자 옆에 그 통을 나란히 두었다. 붉은 뚜껑의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낡은 통과 반듯한 새 상자들이 나란히 놓였다. 엄마는 된장국을 젓다가 잠시 고개를 드셨다. 찬장 쪽을 보셨다. 나를 보셨다가 다시 찬장 쪽을 보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다시 냄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국자가 천천히 냄비 안을 돌았다. 된장국 끓는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더 서 있었다. 찬장 문을 살며시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첩에서 낮게 났다. 엄마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서 내리시는 소리가 들렸다. 쇠냄비가 싱크대 위에 놓이는 묵직한 소리였다. 잠시 뒤 엄마는 냉수통에서 물 한 잔을 따르셨다. 한 모금 드시고 잠시 가만히 서 계셨다. 엄마의 등이 조용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찬장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새 약 상자들이 서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내 쪽을 한번 보셨다. 그러고는 그냥 안방 쪽으로 가셨다. 화장대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를 찾으시는 모양이었다. 잠시 뒤 서랍이 닫혔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서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랐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담장 위에 능소화가 빛을 받아 주황색으로 더 짙게 물들었다. 식탁 위에는 아까 꺼내두었던 약봉투 몇 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모아 구급함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구급함을 찬장 가장 아래 칸에 두었다. 문을 다시 닫고 거실로 나왔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국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엄마는 맞은편에 앉으셨다.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이제 기침 좀 어떤 것 같아? 괜찮아.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엄마는 상을 치우러 일어나셨다. 개수대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설거지 소리가 멈췄다. 엄마가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며 찬장 앞으로 가셨다. 찬장 문을 여셨다. 잠시 안을 들여다보셨다. 새로 사온 약 상자들과 낡은 호랑이 연고통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셨다. 엄마의 손끝이 연고통 위를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 뚜껑 위를 앞치마 자락으로 슥슥 문지르셨다. 그러고는 찬장 문을 닫으셨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엄마는 안방 쪽으로 들어가셨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오늘 날짜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었다. 엄마가 언제 그어두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찬장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새 약 상자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옆에 낡은 연고통의 둥근 모서리도 함께.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화장대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다. 잠시 뒤 닫혔다. 또 잠시 뒤 엄마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났다. 짧은 기침이었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눈을 걷었다. 내일 아침에는 병원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실 것이다. 괜찮다는 말씀을 2번은 하실 것이다. 그래도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선풍기가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바람은 지나갔다. 오늘 아침에는 기침약을 버리려 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가벼운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무거운 생각이어야 했다. 훨씬 더 무거운 생각이어야 했다. 델몬트 유리병을 들어 남은 보리차를 다시 따랐다. 미지근했다. 한 모금 마셨다. 병을 내려놓으며 찬장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유리문에 거실 불빛이 반사되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선풍기가 다시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왔다. 바람은 지나갔다.
안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 시절의 기억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